네, 한국 극우와 미국 극우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최근 손현보 목사가 구속이 되면서 다시 이런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지 이걸 좀 탐구하기 위해서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를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총론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극우 네트워크 네네.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 역사는 되게 오래되고요. 오래됐습니까? 오래됐죠. 뭐 이번에 뭐 그 예를 들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뭐 극동방송이라든가 이제 특검 때 뭐 압수수색 당했던 그런 곳들은 이미 뭐 한 게 70년, 80년대부터 오랫동안 그 연결고리가 있어 왔고요. 통일교도 뭐 계속 있어 왔고 그런데 이번에 세계로교회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9월 4일, 9월 5일에 한국에서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예. 그 행사 자체가 미국의 이제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단체를 사실은 정말 카피해서 한국에다가 만드는 단체이거든요. 그 미국의 단체는 어떤 성격이에요? 미국의 터닝 포인트 USA는 그 최근에 지금 암살당해서 이제 시끄러워진 그 찰리 커크라는 인물이 세운 단체인데 거기가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청년 세력을 모은 단체예요. 뭐 미국의 청년구구인데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한국에서 비교하면 이제 트루스 포럼 같은 그런 느낌일 텐데 대학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많이 교합하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을 많이 모으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근데 그냥 단순한 조그만 조직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직원이 1,000명이 넘고 거의 미디어 대그룹을 그 대기업으로 확장되어 있는 전국 단위의 조직이죠. 직원이 1,000명이 넘어요? 직원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의 전역에 이제 대학에 그 부서들이 다 있고. 예. 근데 그 모델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게 이제 한국에서는 빌드업 코리아이고 그리고 그 찰리 커크랑 같이 일하는 람 맥코이라는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가 TPUSA가 있고 TPUSA 하부 기관으로 TPUSA Faith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 쪽 담당, 종교 쪽 담당으로 하는 그 파트너 겸인 분 그거를 이끄는 분이 이제 람 맥코이 목사인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빌드업 코리아를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큰 많이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고 그분 오실 때마다 이제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가서 꼭 설교를 하고 그 손현보 목사랑 계속 교류를 많이 해왔죠. 그러면 그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하고 특별한 좀 인연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손현보 목사는 요즘에 이제 이 언론에서도 뭐 이승만 학교나 그런 걸 많이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청소년 양성과 그러니까 청년 세대를 그 기독교인으로 기르고 뭐 이제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키우겠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특히나 코로나 시기 들어와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알기로는 손윤모 목사의 아드님이 있는데 뭐 이름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대학 다닐 때 트루스 포럼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그 청년 보수진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학부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교류를 하면서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분 통해서 빌드업 코리아를 만든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제 김민아 대표라는 사람과 연결이 됐고 안 그래도 이제 청년 세대에 관심이 많은 손윤보 목사가 아드님을 통해서 거기는 계속 행사도 같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해서 그 빌드업 코리아 처음 행사할 때 세계로교회 가서 소개하고 그리고 빌드업 코리아 1회를 할 때 그 손윤보 목사 아들이나 그 같이 어울리는 그룹들이 1회 때 이제 강사로 참여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손윤보 목사도 거기에 연사로 나가진 않았지만 본인이 설교나 이럴 때 빌드업 코리아 가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설교 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찰리 커크라는 인물이 이제 얼마 전에 암살당했는데 암살되기 직전에 이제 한국을 왔었었고 그때 손현보 목사 구속 문제도 되게 비판적인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보도는 있었고. 그럼 조금 좀 범위를 넓혀서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미국의 극우의 큰 축이 지금 개신교. 그러면 이 개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절부터 특히나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어서 소위 말해 이제 복음주의권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낙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해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좀 뭔가 진보적인 리버럴한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화당 쪽과 같이 지지하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공화당 뭐 레이간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조지 W 부시, 조지 부시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그 지지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 지형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복음주의권에서는 사실은 트럼프 1기 때 2016년 미국 대선 있을 때 트럼프 같은 경우 왜냐하면 트럼프 공화당에서도 여러 후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소위 말해 복음주의권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오고 소위 말해 신앙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나 뭐 행동거지상으로 모범적인 복음주의 쪽 그 후보들이 다른 경쟁하는 후보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생활도 조금 구설수가 오른 일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지 막 뭐 공식석상에서 성경 구절 인용하는데 막 틀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복음주의권 사람들은 이게 저 사람이 이제 막 이런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흐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오순절 카리스마적인 성향을 가진 이게 그 만약에 이걸 잘 모르신 분들은 추가로 이제 설명들이 필요할 텐데 약간의 간단히 얘기하면 그 소위 말해 기독교 전통에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그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 성령이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감화 감동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성령을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거기서 성경 읽어보면 사도들이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든 자 고치고 뭐 그런 기적들을 막 행한단 말이에요. 막 방언을 하고 이런 거를.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별로 이렇게 영향을 못 받다가 거의 2000년 동안 그러니까 20세기 초부터 소위 말해 이게 오순절 운동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하는데 그 다시 방언을 하고 이런 식을 하는 그룹들이 이제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대 초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미국의 극우 개신교 세력이 지금 집중 신사도 운동을 한다. 이런 신사도 운동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나온 건데 그 신사도 운동의 초기 모델은 1970년대,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데 뭐 비냐드 교회라든가 뭐 이런 속에서 소위 말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죠.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뭐 병을 고치고 하는데 약간 조금 거기가 조금 한 발 더 나아간 게 그 성령 받은 어떤 증표 중에 하나로 조금은 어떻게 보면 기존 오순절 전통에서도 보면 좀 과한 그래서 뭐 이상한 소리를 지른다든가 뭐 동물 소리를 낸다든가 그러니까 집회 내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뭐 웃고 계속 웃는다든가 운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있었는데 정치나 일반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사도 운동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위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가 이 종교의 영역에서 신사도 운동이 이른바 정치와 접목이 되면서 뭔가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계를 움직이는 양상은 보통 언제부터 나타났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게 90년대 들어서고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채택하게 된 건 이제 2000년대 들어서인데 거기에 이제 매개가 된 게 이분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월페어라고 하는 얘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세상에 이런 비기독교권에 그 그리스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냅둘 것이냐? 아니다. 이제 그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군사처럼 나가서 거기를 싸우고 점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담론들을 이제 90년대부터 퍼뜨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지금 제 기억에 아들 부시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했던 네오콘이라고 해서 신보수주의 이 얘기가 많이 있고 사실은 그때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 많이 초점 맞췄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네오콘의 어떤
종교적, 정신적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거는 결이 좀 다른 것 겁니까? 같습니다. 예. 네오콘은 되게 보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배경을 깔고 전략적으로 가는 예, 깔고 있고 신사도 운동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카리스마 강한 그 리더를 그러면 그때 따르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네오콘 세력과 그러니까 이 종교 세력이 그때는 결합이 되어 있던 건 아니었다. 그렇게까지 드러나지는 그러면 않았다. 그게 본격적으로 나타난 건 트럼프 시대다. 트럼프 시대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1기 당선 때 2016년 그때 성공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그렇게 복음주의권에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지지받는 후보가 아니었는데 신사도권에서 특히나 카리스마 운동권에서 그 예언적 어떤 학자는 프로페틱 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언적 밈이 도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같이 사실은 흠결이 많은 사람을 신이 선택해서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어떤 그런 식의 그 역사를 할 것이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폴라 화이트 목사라고 네네. 지금 백악관에서 이제 공식 직책까지 주고 네네. 기구까지 만들지 않았죠. 이것도 그러면 결국 이 신사도 운동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트럼프의 포석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거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폴라 화이트 목사는 기본적으로 텔레 에반젤리스트라고 방송에 나와서 계속해서 막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오순절 카리스마 운동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설교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이 백인 여성인데 그 되게 흑인처럼 얘기해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 사용하는 것이 되게 흑인 목사들이 그 흑인 교회에서 하는 그 설교 양식이나 그런 게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문화권에서 자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독특한데 그 교회 청중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어떤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이 되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 사람들이 되게 오순절 성령 운동이 많이 있고 근데 트럼프가 폴라 화이트랑 손을 잡고 그 사람 멘토로 삼는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그 신사도 운동이랑 성령 운동 쪽 하는 쪽과 교류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약점 중에 하나인 그 블랙 히스패닉 그쪽의 투표 지지를 얻는 그거의 하나의 좋은 통로기도 하죠.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종교적인 목적도 있고. 네네네. 아무튼 그러면 지금 그 미국에서 극우의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토대가 되고 조직적 토대가 되는 게 신사도 운동 세력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신사도 운동 세력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게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제가 이전에 이거 연구한 적이 있는데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미국에서 신사도운동 네트워크에 한국의 어떤 브랜치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힘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가 예. 하베스트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 지부가 있고 그게 또 역사가 좀 돼서 미국에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거를 세우신 분들이 거기서 뭐 와그너 인스티튜시라고 하는 WLI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러니까 신학교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이제 계속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류 개신교에서는 신사도 운동을 약간 뭔가 이단이라던가 그렇게 좀 의심하는 그 눈초리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단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교류 금지나 뭐 주의해라 뭐 이렇게 하는 그 좀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그렇게까지 확장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비판을 받아서 특히나 장로교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부터 개신교계 주류에서 좀 약간 경계를 하는 이런 게 있었다. 네네네. 그런데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이게 운동이자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교단을 따로 세우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단이 속해 있지 않는 독립교회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사도고 선지자고 예언자고 이렇게 알아봐 주면 되는 거고 어떤 교회를 개인적으로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서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특정한 교단에 이미 속해 있으면서도 사실은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신사도 운동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피터 와그너라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회 성장학을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 때. 근데 거기를 다녀온 거기서 학위받고 피터 와그너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이미 장로교나 감리교 쪽에서 몸을 담고 계신 분들도
그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럼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신사도 운동과 그럼 질문 좀 바꿔볼게요. 지금 소년보 목사의 세계로 교회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본인들은 부인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정황 증거상 그리고 하는 양태와 그 실천 그 어떤 행위들을 보면은 사실 겹치는 게 많다. 거기서 많이 빌려온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탄핵 정국 시절에 그 예. 여의도 집회를 하면서 예. 그러면 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한 다음에 국회 한 바퀴를 크게 빙 도는 걸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이제 여리고 작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리고 그렇게 작전이라고 했었는데 불렀어요. 예. 그게 이제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 부르는 게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계시를 받아서 시키는 대로 여리고 성을 뺑뺑뺑뺑 돌고 나고 소리를 지르니까 마지막에 저절로 무너져 내리더라.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려서 쉽게 점령했다.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근데 신사도 운동 요런 쪽에서 하는 것이 이제 영적 전쟁의 한 가지 어떻게 보면 택틱 중에 전술 중의 일환으로 그래요? 어떤 좌표를 찍고 거기를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에 그걸 있는 여리고 작전이라고. 예, 악한 영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세이브 코리아 운동에서는 국회를 포위하는 식으로 여리고 작전을 했었고 그러면 이게 직접 네트워킹이 된 건지 아니면 벤치마킹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닮은 점이 많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네네. 근데 이른바 소년보 목사가 이제 주도해서 세이브 코리아가 이제 주로 여의도파라고 불렸는데 네네네. 또 다른 결로 네네. 정광훈 씨의 광화문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광훈 씨 계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저는 이제 뭐 자서전도 읽고 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제가 연구한 거에서 이제 약간 토착적 성령 운동의 어떤 산물이다.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역사는 그래도 개신교 들어오면서 곧바로 얼마 이후부터 바로 시작이 됐고 그 역사도 꽤 되는데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초창기에는 정치적인 게 아니었고 되게 부흥사로서 부흥사로서의 정체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산기도 쫓아다니고 그래서 신비주의 쪽에는 굉장히 그 깊이 경도되어 있는 방언하고 손 얹고 이제 병 고치고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 기독당 운동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 트럼프라는 책이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영향을 저는 간접적으로 받았다.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과 트럼프라는? 근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오순절 카리스마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트럼프 1기 당선 때 어떻게 소위 말해 이런 은사주의, 신비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주의권과 별도로 그 예언적 밈을 퍼뜨려서 트럼프가 당선됐는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정리한 그 책이 있는데 그거를 정광훈 목사가 2017년, 18년 그 언저리에 그 책을 자신의 그 운영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번역을 하죠. 출판을 하죠. 그래 하나님과 트럼프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극우 어떤 개신교 세력이 어떻게 트럼프를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하고 대했는가를 보고 그러면 한국의 트럼프로 윤석열을 설정을 했다.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2019년부터 소위 말해 광화문 집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거를 시작하게 된 어떤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트럼프 일기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시작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지금 교수님 설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 그러니까 극우의 어떤 연합 내지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게 결국 미국에서 이제 본격화됐던 그 극우 개신교 신사도 운동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쪽들은 세이브 코리아 쪽이나 그런 쪽들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아까 빌드업 코리아를 통해서 내지는 힘 코리아를 통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룹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광화문 쪽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연결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광훈 목사는 스스로를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은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발표한 그 서울 고백서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신학적인 얘기긴 한데 성령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쪽에서
교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간에 굉장히 많은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속칭 여의도파에서는 네. 여의도파에서 보기에 정광훈 씨는 그냥 따라하는 사람. 뭐 이 정도로 그럼 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각자 걸어온 경로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정광훈 목사는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기도원 운동이나 부흥 운동에서 자라서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 근데 세계로 교회나 이제 세이브 코리아 쪽에서는 사실은 주류 개신교권에서 소위 말해 그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는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거고, 거기는 이제 한국에서도 뭐 역사가 오래된 어떤 장로교 쪽에서 한 부류인데, 거기는 근데 손윤보 목사 같은 경우 보면 그 은사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교류한 흔적이 계속 있어요.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그래서 거기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가 이제 요번에 세이브 코리아 운동을 하면서 그쪽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의 극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이제 지금 시작이다라고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미국의 어떤 그간의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네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빌드 코리아 갔을 때 예를 들어 첫째 날 행사는 주로 기독교 대안학교 그룹들이 이제 다 왔거든요. 그래서 젊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잔뜩 왔었어요. 대안학교 학생들이.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소위 말해 어떤 발표도 시키고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념 주입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5년 10년 지나면 이 친구들이 이제 뭐 대학에 진학하고 아니면 사회에 진출하고 그랬을 때 소위 말해 뭐 세계를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승만 학교 쪽에서 운영한 학생들이 이런 또 빌드업 코리아 같은 행사나 조직에 참여를 할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를 보면은 정말 극우 양성을 정말 체계화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청소년 내지 청년의 보수와 내지 극우와도 결국 통로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